비대면 상담을 지금 계획 중이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궁금한 내용을 이렇게 소설처럼 풀어쓰기보다는 번호를 매겨 오세요. 나는 1번, 이게 궁금합니다. 2번, 이게 궁금합니다. 3번,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본인의 질문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타인에게 내가 뭐가 궁금해 이걸 얘기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궁금한 부분들을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러면은 질문을 하면서도 내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마구마구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읽는 사람도 한참 생각해야 되고 전달되는 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질문 내용은 심플하게 번호를 붙여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저도 환자분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타 뭐 본인이 꼭 저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꼭 전달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질문에 대한 자료 있죠. 예전 사진이나 예전 CT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상담 오시기 전에 준비해 주세요. 꼭 보면은 제가 영상에서 이전 모습을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제사 메일로 이전 병원에 얘기해서 CT 받아왔어요, 다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2번 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줄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상담 오시기 전에 조금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질문 내용을 번호를 붙여서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사. 이게 제 요청이고요. 또 하나, 수술 전 사진이나 어떤 자료들, CT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원본으로, 핸드폰에 있는 조그만한 사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모니터로 보면은 무슨 점자처럼 돼가지고 확대돼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는 사진을 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대면을 받고 가시면 제가 영상을 질문 주신 내용에 기반해서 답을 드리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제가 따로 또 뭐 추가적인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상 상담 오셔서 질문을 적어 주실 때 간단하게 몇 가지로 짧게 질문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막 A4 용지로 막 6장, 10장 막 이렇게 막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막 잔뜩 갖다 준다고 해서 제가 더 판단하기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의 예를 들어보면은 CT를 10개를 가져오셨어요. 뭐 수술 전 거, 뭐 여기서 찍었던 거, 저기서 찍었던 거, 뭐 막 이런 거를 막 10개를 가져오셨고, 또 질문 내용이 무슨 개인 에세이 같아요. 뭐 내가 18살 때 이런 마음에 이런 거를 알아보던 중에 친구가 어쩌고 이래서 어떻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병원을 갔고, 그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자기는 뭣도 모르고 이거를 했고, 하고 나서는 그 원장은 이랬고, 상담실장은 어땠고, 치료받는 과정 중에 실밥 뽑을 때 어땠는데 그때 혹시 잘못됐나 하는 불안감이 생겼고, 뭐 이런 식의 막 하소연 내지는 그런 것들이 쫙 무슨 에세이 같아요. 그렇게 오면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쫙 보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마치 그 엉클어진 퍼즐 풀듯이.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하는 시간이 사실은 제일 오래 걸려요. 그래서 환자분들 영상 만드는 거는 10분, 길면 30분 그 사이에서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그 10분이나 30분 안에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드려야겠다는 내용을 정돈하는 거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표에 보시는 게 뭐냐면 질문 대비 재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내드리고 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더 추가적인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그게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답을 드렸는데 재질문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질문이 와요.
근데 그게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번, 다섯 번 막 이렇게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직원들을 힘들게 하나.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다 검토를 해봤더니 문제는 마음은 이해해요. 환자분들의 그런 마음이나 답답한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이런 류의 질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병원 갔던데 원장님이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병원 갔더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뭔가요? 이런 얘기 있죠. 그리고 이제 원장님 영상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저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그 병원에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치 개인 주치처럼.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원장님 이런 거 왜 계속 답해줘야 돼요? 라고 이제 묻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로딩이 막 오는 거예요. 메일이 오고 전화가 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재질문하는 사람들이 왜 답이 없냐 마치 빚쟁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시는 분도 계시고 막 승질내시는 분도 계시고 왜 답 안 주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 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